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이거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원래. 근데 요번에 1회 시험만 의외로 이제 등록면허세에서 두 문제 반, 말하자면 등록면허세만의 문제 두 문제에다가 취득세랑 묶어서 한 문제, 정답이 등록면허세에 있었으니까 세 문제가 말하자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수험생분들한테는 좋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내용이, 공부할 양이 많지 않고 적고, 또 내용이 어렵지 않고, 등록면허세는 문제가 나와도 지문이 되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좋은 거였었고요. 31회 시험은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 문제 나왔으니까 32회 시험에서도 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한테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면 취득세 문제가 늘어나고 등등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이제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문제가 차라리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번 이제 31회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16,000 얼마였었죠? 6천 몇 명이었고 16,000명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30회 시험에서는 28,000명대가 나왔었는데 28,000에서 16,000이니까 한 12,000명 정도가 줄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합격률이 3점 몇 프로에서 21점 몇 프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이에요, 여러분들. 31회 시험을 준비한 분들은 조금 운이 없었던 거죠. 왜냐면 30회 시험 같으면 합격했을 사람들이 이번 31회 시험에서는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해 준비하느냐도 또 운입니다. 이것도 32회 시험은 제 생각에는 16,000명보다는 좀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줄어들진 않고. 그래서 좀 늘어났는데 뭐 28,000명 막 이렇게까지 늘어날지는 뭐 예상할 수 없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한 2만 명대 정도, 2만 명, 뭐 18,000, 2만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좀 늘어난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번에 보면 그 딱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문제 부족해서 떨어졌었는데 세법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모두 정답 나왔죠. 뭐 민법에서도 복수 정답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 세법은 모두 정답 처리 문제가 그 계산 문제, 대부분 사람들이 찍었던 문제인데 그게 이제 모두 정답 처리되는 바람에 한 문제 그냥 덤으로 세법은 자 이렇게 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던 분이 한 문제 차이 딱점으로 합격하게 됐고, 지금 제가 카페에 보니까 어떤 한 분은 60점 딱점이어가지고, 그동안 딱점이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합격 후기도 못 올리고 그냥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불안하다 그랬었는데, 요번에 세법이 이제 모조정답 처리되는 바람에 한 문제 남게, 그래서 60점 플러스 한 문제 이렇게 합격한 분도 계시는데, 한 달 동안 얼마나 살떨렸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마킹 하나만 실수했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또 기쁨 두 배고, 아까 또 한 문제 부족했었는데 또 세법 모두 정답 나오는 바람에 한 문제 차이 딱점으로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기쁨 두 배인 분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자, 하여튼 뭐 세법이 요번에 그 이의제기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받아주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뭐 글들이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그 다른 문제도 그 이의제기 뭐 다른 데서는 이런 문제도 이의제기 좀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떠냐 막 이렇게 봐달라고 했는데, 제가 유일하게 그 다음 카페에서도 제가 한 문제만 그냥 그 계산 사례 문제, 그 계산 문제 그것만 계속 제가 그냥 올려놨거든요. 다른 거는 좀 제가 보기엔 좀 그렇고, 요 문제만 그 전제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단서를 달아놨어야 되는데 안 달아가지고 요 문제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산 문제 그것만 올려놨었는데 그게 이제 모두정답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 예상대로, 그래서 한 문제 차이로 합격하고 한 문제 딱 남게 합격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한 문제 플러스 이런 좀 너무 딱점 이런 거 너무 불안하고, 그냥 한 60, 한 3, 4점 뭐 그때에서 이렇게 합격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뭐 70점대, 80점대 합격하면 누가 알아주냔 말이지. 그거를,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자격증에다가 나는 2회 시험 80점대 뭐 80 몇 점 합격, 이거 누가 알아주냐고. 그러니까 적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또 이걸 맞출 수가 있어야죠, 그죠?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자, 어떤 간에 최선을 다해서 뭐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32회 시험은 뭐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런 해니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어떻든 간에 32회 시험은 한두 문제 이렇게 출제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처럼 세 문제는 좀 예외적인 거고요. 자, 또 봅니다.
어떤 것들을 공부하려면 등록면허세는 성격이요. 어떤 성격이세요? 이 성격 중에서 제가 오늘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형식주의 과세라는 거예요.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주요 세금들은 다 대부분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대부분 세금들은 저 어떻습니까 여러분?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잖아요. 근데 얘만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또 명의자가세 원칙이라는 게 적용돼요. 그래서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없어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이게 등록면허세가 다른 세금과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그냥 용어를 익히시면서 이런 거 형식주의가 보고 사실주의가 보고 이런 거 과세가 보고 이런 것들을 익히시면서 한번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여러분들 욕심 안 내셔도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또 누가 납세문자가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과표 어떻게 일정되고 과세표준 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산출세 구하는데 다른 세금도 다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다른 세금도 중요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보면 대개 한 문제 나올 때는 골고루 섞어가지고 주요 내용들을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오지선다 속에서 등록면허세 주요 내용을 골고루 섞어서 물어봅니다. 종합문제로. 근데 두 문제 나올 때는 대개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문제 제가 나왔다고 했고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번 30일의 시험에서도 예상대로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종합문제, 한 문제는 이렇게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등록면허세는 희한하게 있죠. 이 납세지 있잖아요. 이게 시험 지문에 잘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지문에 정답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장신용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29회 시험에서도 정답지문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31회 시험에서 또 정답지문으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해에는 뭐 30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정답지문이 아니어도 자주 그냥 납세지가 지문에 등장합니다. 별거 아닌데요. 부동산 등기한다.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 아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또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되는지 또 취득세랑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취득세 짝은 등록면허세고 재산세 짝은 종합부동산세고 항상 얘네들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직접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오지선다 속에서 가끔씩 있죠. 가끔씩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묶어서 나와요. 그래서 취득세 지문 3개 요번 같으면 또 깔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지문 2개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중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해가지고요.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래가지고 또 묶어서 이렇게 오지선다를 구성해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30일의 시험에서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디에 정답이 있다고요? 대개 등록면허세에서 정답이 있으니까 등록면허세에서 찾아가고 했는데 이번에도 5번 지문 등록면허세에서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님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학교 크게.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묶어서 딱 나오는 순간 자, 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묶어서 나오면 정답은 어디에 있다? 등록면허세에 있다. 제 음성이 딱 들려가지고 뒤에부터 여기 딱 등록면허세 지문부터 찾았더니 거기 딱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고르고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대개는 등록면허세 정답이 있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등록면허세 공부를 하는데 잠깐만요. 참.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등록세가 있었는데 뭐하러 2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목관소에 따라서 2개 세목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 종전의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 상으로 나눴을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이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요. 그러니까 건물 신축했어요. 원시 취득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또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전 받죠. 승계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나 승계 취득 같은 이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같은 이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랑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매매로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를 취득했을 때 4%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옛날 취득세 2%,
또 유상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세 세율 옛날 2% 이게 통합된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를 내면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합격하신 지 오래된 지혜자분들은 교수님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요. 근데 등록세 없어졌습니다.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등록세는 없어지고요.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취득세랑 통합됐고 그 외 사항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 있잖아요. 요것은 면허세랑 통합을 시켰어요. 면허세랑. 그래가지고 예전에 면허세 있었는데, 자, 종전에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과 그 외 등록세에서 그 외 사항과 이 면허세를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말 그대로 종전의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가 합쳐진 게 등록 면허세예요. 이렇게 신설이 됐고 옛날 등록세는 없어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 면허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등록 면허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줄여서 등록분이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즉 면허분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 면허분은 종전에 면허세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 면허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요. 면허분은 우리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에 이제 합격하시면 자격증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여러분 같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직인이 찍혀 있는 그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실 개업하시면 거기다가 당당하게 여러분 자격증을 딱 액자로 해가지고 여러분 사진 나와 있는 걸 딱 걸어놓고 게시하잖아요. 그 면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월 달에 이제 면허분 등록 면허세를 내요. 합격하시고 사무실 개업하시면. 근데 그거는 이제 합격한 후의 일이고 합격하기 전까지는 이 면허분은 관계없고요. 이 등록에 대한 등록분 등록 면허세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이것은 종전에 등록세 일부 내용이 온 거잖아요. 일부 내용이. 그래서 종전에 자 등록세 일부 즉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이요.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임차권, 전세권 설정 등기요.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것과 관련한 요 내용이 등록세 일부가 이제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로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제가 조세 총론부터 지금까지 늘 등록 면허세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한 거다? 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항상 등록 면허세 제가 줄여서 그러면 항상 그거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 등록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58페이지 의 및 특징에서 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의를.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요 계산된 세금을 도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도구, 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은 줄글 필요 없이 읽어볼게요. 제가 동그라미 1번 등록 면허세는 그 등기등록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행위세이며 재산권의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이고 여기요 등기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세이다. 등록 면허세는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예요. 동그라미 2번 등록 면허세는 등기등록에 대한 자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등과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주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건지 여기까지 내용들을 우리 특징들을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등록 면허세입니다. 특징이요. 등록 면허세의 과세 주체는 자 금방 봤다시피 도가 있는 곳은 도, 구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도구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고요. 등록 면허세는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런 것들은 줄긋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등록 면허세는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고 물세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 과세합니다. 또 여러분 등록 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라고 아까 교재에서 봤었죠.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 보니까 취득세 같은 면세점 규정, 아까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또 나중에 재산세에서 배우는 소액징수 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는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공짜로 등기등록 안 해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최저한세, 최저한의 세금
세금 받고 등기등록부 대행해주겠다. 그래서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오면 6,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더니 4,700원 계산됐습니다. 얼마 납부합니까? 6,000원을 징수합니다. 무조건.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요?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이렇게 자 시험에서 몇 번 물어봤습니다. 또 등록면허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자 보세요. 종가세, 정률세,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일 때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 정률세 규정되는데 등록면허세는 특이하게도 또 말소등기, 변경등기 할 때는 건당 6,000원. 그러니까 종량세죠, 양이죠. 자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도 다 적용됩니다. 자 형식주의 명의자가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인데 등록면허세는 이게 어떤 얘기인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형식주의 명의자가세 원칙. 자 여기 봅니다. 형식주의 명의자가세 원칙은 어떤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자 한번 형식주의 명의자가세 이쪽에다가 한번 적어 드려 볼까요?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세금이고 이게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이잖아요. 그 다음에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이다.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근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등기를 못하게 됐어요. 등록관서에서. 자 그랬을 때 갑이 이 지자체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요거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요거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예? 자 약간 그러면서 내 눈치는 항상 그렇지만 왜 내 눈치를 왜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 소신껏 그냥 딱 이걸 보면서 소신껏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내 눈치를 보면서 자 환부해 줍니다. 여러분들 돌려줍니다. 뭐냐면 제가 한식 뷔페 같은 데 있잖아요. 한식 뷔페 이런 데 같은 데가 차라리 좋아요. 왜냐면요. 음식점 뭐 먹을지 막 보통 음식점 가면 고민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음식도 주문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체야 되는데. 근데 한식 뷔페 같은 데는 선불로 내고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음식이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대충 담아가지고 빨리 먹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강의 들어오기 전에 밥을 이제 먹으려고 갔는데 10분 만에 빨리 밥 먹고 나와야 돼요. 지금 저녁 강의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딱 선불로 내고 들어갔어요. 밥솥을 딱 열었더니 밥이 없어요. 사장님, 저 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 오더니 아이고 밥 떨어진지 모르고 죄송해요. 저 한 20-30분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나 빨리 저녁 강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밥 될 때까지. 그래서 나올 때 있잖아요. 그냥 나와야 돼요? 아니면 선불로 돈 낸 거 받고 나와야 돼요? 예? 받고 나와야죠, 여러분들? 요건 대답 목소리가 크네, 그냥. 당연하지. 억울해할까봐 그냥 몇 마디 소리를 지르는데 좋습니다. 밥 못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밥 못 먹었으니까 돌려받아야지. 등기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등기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데 등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밥 못 먹었으니까. 이번엔 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근데 을 명의로 등기도 되고 그 전에 등록면허세도 지자체 신고 납부를 다 했었어요. 근데 얘네들 사이에 애초에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이렇게 환원하는 경우에 있잖아요. 이미 을이 납부한 이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루는 한식 뷔페 갔더니 그 사장님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를 또 그 수강생들도 많이 가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오늘 오곡밥인데 어떠세요? 그러길래 오곡밥 좋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오곡밥을 거의 다 먹었어요. 3분의 1 남았는데요. 오곡이면 뭐예요? 오곡밥이 곡식 5개가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세봤어요. 진짜 오곡인지. 아무리 세봐도 이게 사곡밥이네. 진짜 사장님. 진짜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사곡밥이잖아 이게. 진짜 사기를 치시고 말이야. 진짜 기분 안 좋네. 저기 아까 돈 낸 거 빨리 돌려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자,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이에요. 그 명의자에게. 그러니까 이미 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칩니다.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안 돌려줍니다. 자, 보세요. 밥 먹었으면 안 돌려줘요. 밥 먹었으면 안 돌려줘요. 등기 있으면. 밥 못 먹었으면 돌려받아야지, 여러분들. 헷갈릴 거 없이.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누구한테 부과한다? 명의자에게. 그래서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등록면허세에서는 이런 것만 이해해도 취득세하고 옛날 등록세가 짬뽕된 거다, 이런 거 면허세하고 통합된 거다, 이런 것.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형식주의 명제화세인지 이런 것만 오늘 잘 이해하셔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달성입니다. 자, 그러면 형식주의 명의화세 원칙 소개해드렸고, 그 458페이지 그 맨 아래 그 박스 안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면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어떤 세금이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요. 그 자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요, 공비 등기 등록할 때요, 이 등록하는 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과세 주체, 물건 소재지요. 주소지 아니고 물건 소재지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고, 또 등록면허세는 특징이 행위세고요. 등기등 행위를 보고 부과하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하고 응능과세 이런 것 그냥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그냥 처음에 보는 거예요. 응할 응이고 능력, 조세 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하고, 물세입니다. 합산과세, 개별과세요? 개별과세하고 등록하는 물건별로 각각.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종률세는 우리 시험과 관련한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밑반찬이죠. 공통적인 성격이고요. 또 등록면허세는 종량세, 정액세율도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자, 지방세고, 구세고, 도세고, 구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세입니다. 이런 것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게 뭔지 459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니까 그 용어 설명에서 등록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권과 그 밖에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여기 비출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미출이요. 여러분,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왜 제외예요? 아까 어디로 갔어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아까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등록은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 여기 이제 면허세랑 통합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하되. 근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등록에 포함되는 예외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시험에 29회 시험 때 나왔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광어권 및 어권 취득에 따른 등록. 여기에 물론 이제 양식어권도 추가돼야 되는데 기본서 나오면 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권, 광어권, 양식어권 취득에 따른 등록. 이런 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에서요. 자세히 이번에는 안 배웠는데 시험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참고적으로 들어보세요. 어업권이나 광어권, 양식어권 같은 이런 것들은 처음에 관계당국에서 허가서 제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처음으로 어업권, 광어권은 이런 것들을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취득세 면제. 그러니까 취득세는 면제고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돼요. 근데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취득세는 면제지만 뭐가 부과돼요? 이런 때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또 봅니다.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 차, 기, 항, 선에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역시 또 등록면허세가 또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 여러분 지방세 제척기간 배웠어요? 10년, 7년, 5년이요.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죠? 그럼 보세요. 제초기간 만료했어요. 취득세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데 등록은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또 취득세요. 면세점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면세점. 자,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잖아요. 취득세는 그럴 때 부과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런 경우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28회 시험 전에는 1번, 2번만 있었어요. 두 가지만. 그럴 때 안 중요했어요. 근데 이게 29회 시험 앞두고서 3번과 4번이 그해 개정세법이에요. 두 가지가 추가됐어요. 제가 그래서 29회 시험 때 계속 그랬어요. 이거 오주선다 문제에서 네 가지가 됐으니까 문제 내기 딱 좋다. 다음 중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문제 내기 딱 좋다고 제가요. 계속 제가 출제하는 전국모의고사나 제가 동영모의고사 마지막 또 파이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런 거에 계속 제가 그 문제 그런 자료가 나올 때마다 똑같이 이 문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얘들 드래그해서 딱 붙여놓고 5번에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계속 그냥 드래그해서 여기다 붙이고 요거 강좌할 때 드래그해서 붙이고 계속 똑같은 문제를 계속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랬는데 왜냐면 요걸 익히라고 그랬는데 실전에서 29회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자, 똑같이 이거 압축했지만 물론 똑같이 1번부터 4번까지 깔아놓고 5번이 정답이었어요. 실전에서도 29회 때 똑같았습니다. 아, 그래서 역시 제가 그때 문제 보면서 역시 요거를 출제자도 유혹을 못 견디고 똑같이 이거 보면서 요거부터 다 4개 똑같습니다. 사람이 심리가. 그래서 5번에 똑같이 정답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네 가지 똑같은 문제로 또 이제 안 나오겠죠. 뭐. 자, 그렇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하는데도 과세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거 눈에 한번 익혀두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달달 못 외워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납세무자 및 과세 표준입니다. 2번 테마는 별표시 2개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누가 될 것이냐는 건데 뭐 이건 제가 형식주의 명의자과세 원칙은 금방 설명을 다 드렸고요.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보세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되는데 여러분 그 교재에다가요 등록을 하는 자 거기 찾으셨습니까? 밑줄을 그으시고 돼지꼬리 땡냐에서 여러분이 뭐라고 했냐면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자,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절차적으로 외관상의 그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를 말합니다. 그런 거지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외관상 등기 권리자 O, 사실상 등기 권리자 X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과세 표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이 과세 표준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계산하느냐가 시험에서 중요한 건데 어떤 걸 과세 표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부동산 등록의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계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거 할 때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건당 건수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해요. 그럴 때 양가로 1번 부동산 등록에 대한 과세 표준입니다. 자, 부동산 등록 시, 등기 시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이 과표를 결정해요. 그럴 때 원칙적으로요. 신고하는 가액을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다만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여기가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자,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등록 당시 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취득세는 결정적인 또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하고 결정적인 차이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시험에서는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어야 한다. OX요. 예? OX. X입니다.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득세와 다른 점 말씀드렸습니다. 등록 매세는 등록 당시 신고 가액이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취득 당시 바꾸면 틀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시험 지문에도 역시 또 시험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등록 당시인데 취득 당시로 바꿔서 나오는데 또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편액이 과세되는데 신고 없거나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액 시가 편액보다 적게 신고되거나 그럼 불성실 신고했잖아요. 그럼 지자체장이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생계산에 시가 편액으로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 30일의 시험 또 어떻게 나왔냐고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요. 납세무자가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 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110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말도 그냥 복잡하게 바꿔놨죠? 근데 진짜 완전히 다 틀렸지. 뭐냐? 자,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등록면허세 무신고한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110을 그러니까 110%를 과세 표준으로 한대요. 그래요? 아닙니다. 그냥 뭐로 한다고요? 시가 편액인데 취득 당시 시가 편액이에요? 아닙니다. 등록 당시 등기 등록 당시 시가 편액이지. 취득 당시 틀렸고요. 예? 취득 당시 신고하는 거에 취득 당시 시가 편액으로 하는 거라니까 등록매세는. 자,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여러분 교재 3번이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하는 경우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자, 어떤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하냐? 객관적 취득이요. 객관적 취득이 어떤 건지 거기 나와 있는데 일단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459페이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하는 경우요. 자, 지방세법 10조 5항부터 7항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 그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같은 조 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또는 같은 조 7항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한다는데 이거는 좀 이따 보고요.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차이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한다. 일단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밑줄 그어놓고 자,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일단 뭐 그럼 설명 어떻게 해볼까요? 요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인 갭이 있다고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냐면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는 시간적 갭이 있다고 할 때 취득 당시에는 1억이었어요. 근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를 해서 이게 1억 2천이 됐어요. 또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의 사유로 이게 9천만 원이 됐어요. 이랬을 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자, 요 1억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1억 2천으로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이잖아요. 이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해요.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물론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하고요.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할 때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합니다. 근데 시험에 이미 나왔던 것이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근데 이번 30일의 시험에 또 나왔어요. 30일의 시험 지문에 나왔던 것이 등록면허세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전의 가액을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의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X입니다.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 후에 이 변경된 가액 이것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볼 건데 여기 보세요.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하고요. 근데 이번 30일의 시험에서는 자, 등록 당시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아니에요. 증명 여부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에 가액으로 한다. X여러분들은 변경 전의 가액이 아니라 변경 후에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자,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이번에 30일에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역시 또 이번에 또 지문에 나왔습니다. 자, 이런 얘기였고요. 그러면 계속 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하는 객관적 취득 어떤 경우에 그러냐. 여러분 교재 넘겨보세요. 459페이지 쭉 밑줄 걷으면 포인트는 변경된 가액이었고 459페이지 맨 아래 변경된 가액이었고 넘어갑니다.
460페이지 보니까 어떤 경우에 자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하느냐? 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국수, 공판, 법, 부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본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의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법인장부 법의 동그라미, 증명된 취득 동그라미 미음번, 부동산 거래 신고된 법률 부의 동그라미,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 검증의 동그라미. 그래서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시가총액에 관계없이 높든 낮든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하여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원칙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이에요. 원칙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가총액 불성실을 신고했을 때 국수공판법 부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가액이라는 거.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이제 더 추가되는 내용이 원래 있는데 기본소 할 때 이제 여러분이 보면 되는 거고. 자, 우리 취득세 살짝 봤던 거예요. 사실상 취득가격 같은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따른 조사를 제대로 해봤더니 또는 세무상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보다 자료에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뭐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작으면 뭐로 한다고요?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뭐 이런 거 우리 배웠었잖아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등록.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들이 저당권, 가등기, 뭐 지역권에서 승역지가 보고 요역지가액이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이나 공시법 좀 배우고 오면요. 그때 이제 자세히 제가 이제 우리가 착착착착 우리는 결론만 알면 되니까 이제 세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아직은 뭐 승역지가 보고 요역지가 보고 이런 거지도 뭐 안 배우는데 제가 세법 시간에 막 그런 거 하면은 또 여러분 더 모르는 세법적인 것도 모르는데 민법적인 것까지 또 개념이 남아가지고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여기 봅니다. 부동산 가액을 등록면허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떤 걸 과세 표준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동산 가액을 등기하는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등록이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같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뭐로 계산한다고요? 부동산 가액을요.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소가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시험장 가기 전까지 수십 번도 더 듣는 얘기예요.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 근데 이번 30일의 시험에 어떤 수강생분이 교수님 죄송해요. 소가지 없는 애들도 틀려가지고 진짜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까 그 수강생이었구나. 그 60점 이렇게 딱 점에서 이렇게 한 문제 더 맞은 수강생인가? 아니면 그 수강생인가? 어떤 수강생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 소가지 없는 애들도 틀려가지고 아주 그냥 그러면서 마음고생했다는데 그 문제 부족해가지고 소가지 없는 애들. 자, 그래서 소유권의 부동산 가액을 과표하는 것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 외운다고요? 소가지 없는 애들. 뭐 다음에 이제 정확히 수십 번 더 듣게 될 거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이건 나중에 볼 거고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어떤 걸 과세 표준하냐고 중요한데 그 양가로 2번 보니까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 표준 나와 있죠. 그래서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 표준하냐고 중요한데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등록법입니다. 한번 여기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당권 설정 등기요.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부터요.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근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요. 이 부동산 가액은 얼마냐면 부동산 가액은 이게 1억 원이에요.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 은행 입장에서 이게 이제 채권 금액이 4천만 원이 됩니다. 이랬을 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있잖아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어떤 거로 해야 되느냐? 부동산 가액 1억 원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채권 금액 4천만 원으로 해야 돼요? 등록면허세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뭘 과세 표준해서 계산한다고요? 네? 채권 금액이요. 그래서 부동산 가액이 아니에요. 아까 부동산 가액을 과세하는 것은 아까 어떤 거라고요? 소, 가, 지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국 설정 등기가 그런 거고
아직은 뭐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건데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때는 채권 금액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등록에서는 어떤 것을 과세 표현하냐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채권 금액을 과세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 저당권 설정 등기요. 자, 그 다음에 경매 신청 등기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하잖아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또 가압류 등기, 또 가처분 등기 같은 이런 것들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 여러분 생활 법률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가압류와 가처분이요. 우리 세법에서는 중개사 시험에서 이거 구별의 실익은 없어요. 우리 시험은 그냥 가압류 등기든 가처분 등기든 계산할 때, 세금 계산할 때 등록면허세는 무엇으로 과세 표현한다? 무엇을 과세 표현한다? 채권 금액 과세 표현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는데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 채권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하여서 행사하는 수단이고 가처분은 우리가 금전 채권 이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수단이다. 흔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뭐 영화 상용중지 가처분, 공사중지 가처분,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 합니다.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재산 처분지 가처분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얘네들은 채권 금액 과세합니다. 그래서 재산 처분지 가처분 같은 것은 제가 우스갯소리 삼아서 그 생활 법률 상식이요. 이혼하려고 맘먹었으면 막 싸우면서 이혼해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홧김에 이혼하면 재산적으로도 손해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의 일격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딱 맘먹었으면 뒤에 살짝 뒤에서 이혼 전문가의 코디 조력을 받아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통보할 때는 절대로 밀폐된 곳에서 자 단둘이 있을 때 그 이혼 통보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냥 공개된 장소에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오빠 삼촌 동생 다 이렇게 저 근처에 있는 대기하는 상태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헤어져야만 한다는 이런 논리를 계속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혼하잔 말이지 그럴 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헤어진다 이런 식의 해서 도장 찍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요. 딱 해놓고 내 목을 딱 챙겨가야 돼요. 재산 분할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항상 얘기했죠. 남성분들은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니까 만약에 좀 요 느낌이 안 좋아서 이혼을 잡을 것 같아. 그러면 모든 재산을 믿을 수 있는 혈육이나 어디에 다 빼돌려 놓고서 말 나오면 바로 그냥 안 되는데 도장 딱 찍어주고 나는 좀 더 영하고 스마트한 여자고 빨리 새 출발해라 내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자 여러분 봅니다.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이걸 잘 기억해 여러분요.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얘네들은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하고 그잖아요. 그 재산 팔아버릴까봐 압류하거나 아니면 저 처분 팔아버릴까봐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과세 표준 채권 금액을 과표합니다. 근데 시험에 이번에 등록면허세 독립한 문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골라라 해서 정답집으로 나왔던 게 뭐였냐면 가처분 땡땡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세율은 하여튼 맞아요. 1,000분의 2인데 자 그럼 보세요. 문제 가처분 땡땡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예요. 그러면 등록면허세에서는 부동산 가액은 뭐가 부동산 가액을 가표해? 소, 가, 지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이고 그 다음에 가처분, 가압류는 제가 작년에도 제가 이혼과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재산 처분, 가처분부터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 뭘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채권 금액. 자,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 과세표를 하는데 예전에 시험에 한번 또 몇 년 전에 나왔던 것이 가압류 등기 땡땡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 31회 시험에서 가처분 땡땡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아닙니다. 얘네들 전부 다 뭘 과세표를 한다? 채권 금액이에요. 근데 부동산 가격을 바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31회 시험에서는 가처분을 바꿔서 또 가등기는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가등기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또는 가담법에 따른 담보가등기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오시면 이해가 잘 될 건데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말하자면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데 근데 담보가등기나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 과세표준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순위 보존을 위한 우리 세법에서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담보가등기 이런 걸 구별해서 묻지 않아요. 그냥 가등기 나오면 나중에 배우는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웁니다. 특히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등록,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아셨죠? 요거.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오늘은 등록면허세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지금 뭐 못 해도 괜찮아요. 외우려고 안 해도 되고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과세 표준을 어떤 거로 하느냐가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과세하는지 채권 금액을 과세하는지 어떤 걸 과세하느냐가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것만 그렇구나 그렇게 바꿔서 나오는구나. 요것만 감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에도 양가로 3번을 보면 뭐 가등기일 때는 지상권, 지역권일 때는 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어떤 걸 과세하냐가 쭉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됐습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한 바퀴 좀 돌고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양가로 4번.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만 알면 되냐면 오늘 꼭 기억할 거 건수의 과세 표준이요. 각종의 말소 등기나 지목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주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밑줄입니다. 매 한 건을 과세 표준하여 밑줄이요. 등록면허세에 부과하며 이에 대하여 일정의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세를 적용한다. 건수가 과세 표준일 때 세율은 건당 얼마요?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를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각종의 말소 등 변경 등기는 건수가 과세 표준이다. 오늘 이 정도. 자, 다 그래서 꼭 기억할 건 요거예요. 자, 보세요. 등록면허세에서 부동산 등록 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할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순액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결정적인 차이점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록 당시 가액이다. 요 정도 요거 오늘 꼭 그래서 취득 후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됐을 때는 뭐로 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한다는 거. 변경 전의 가액이 아니라는 거. 요거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은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한다? 건당, 건수를 과세 표준한다. 이 정도만 오늘 이번 순환에서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아시면은 그러면 성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목표 달성이고 잠시 쉬었다가 461페이지 등록면허세 세율 있죠? 여기부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